사치스러운 샹들리에의 불빛이 흐릿한 조명을 들이우는 최고급 클럽의 개인실. 공기는 값비싼 위스키와 담배 연기로 탁했다. 리지에는 그녀의 검은색 드레스처럼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등바디에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도시의 뒷골목을 지배하는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 백현이 앉아 있었다. 그의 거대한 체구와 거만한 웃음은 그녀의 존재를 압도하려 들었다. 이지혜 대표님, 우리 제안을 다시 생각해 보시죠. 당신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이런 추잡한 싸움에 휘말리는 건 보기 좋지 않아요. 순순히 회사를 넘기면 서로 편한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잔인함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백현 씨, 저희 회사는 제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일궈낸 곳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녀의 단호한 대답은 백현의 얼굴에 서린 미소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다. 이런, 겁도 없는 아가씨군. 백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에게 다가갔다. 그의 뒤에는 10명 남짓한 그의 부하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백현은 지혜의 턱을 거칠게 잡고 그녀를 조롱하려 했다. 이봐, 여자들은 사업을 하면 안 돼. 특히 나 같은 남자의 화를 돋우는 건 더더욱 말이지. 그때 개인실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운걸거렸다. 여기 따뜻하군. 그는 이 화려한 클럽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백현의 부하들은 그를 보며 폭소를 터뜨렸다. 이봐. 거렁뱅이 감히 이런 곳에 기어들어와 당장 꺼져. 그들은 그에게 발길질을 하려 했다. 남자는 조용히 그들의 발길을 피하며 구석으로 물러섰다. 그는 그저 따뜻한 곳을 찾아 헤매는 불쌍한 존재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랐다. 흙과 먼지로 뒤덮인 그의 얼굴과 달리 그의 눈은 깊고 차분했으며 주변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백현에게 잡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지혜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그 눈빛 속에서 강한 의지와 굳건한 정신을 보았다. 그때 그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변했다. 백현이 지혜를 모욕하려 하자 남자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고 부드러웠다. 백현의 부하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남자의 손은 이미 그 부하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부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남자는 그의 손목을 비틀어 팔꿈치 관절을 꺾었다. 으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부하는 바닥에 쓰러졌다. 백현과 나머지 부하들은 놀라움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다. 이런 미친 거렁뱅이가 그들은 일제히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남자가 얼마나 뛰어난 전사인지 알지 못했다. 남자는 백현의 부하들을 상대로 격투를 시작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무용에 가까웠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움직임을 읽고 그들의 힘을 역이용했다. 한 명의 부하가 휘두른 칼날은 다른 부하의 팔을 베었고 다른 부하가 휘두른 곤봉은 그의 동료의 머리를 강타했다. 남자의 손과 발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는 상대의 약점을 꿰뚫고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다. 10명의 부하들은 단 1분도 채 되지 않아 모두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남자의 옷은 더욱 더러워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상처도 없었다. 그는 숨조차 가쁘지 않았다. 백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가 수년간 훈련시켜 온 정예 부하들이 고작 한 명의 거렁뱅이에게 속절없이 당한 것이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백현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내 놈. 정체가 뭐야? 내 놈은 분명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남자는 백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백현은 남자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마주한 존재가 단순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무수한 전투를 경험한 이의 눈빛이었다. 백현은 패배를 인정하고 부하들을 일으켜 세워 그 방을 빠져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모욕감과 함께 깊은 복수심이 서려 있었다. 백현이 사라진 후 개인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지혜는 널브러져 있는 백현의 부하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그들 가운데 조용히 서 있는 남자를 향했다. 그의 옷은 여전히 더러웠고 그의 몸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났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전에 느껴보지 못한 압도적인 힘과 아우라를 느꼈다.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권력, 그리고 돈이 이 남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살아왔던 세상이 얼마나 좁고 보잘것없는 곳이었는지 깨달았다. 지혜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감사를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 순간의 공포를 잊지 못했다. 당신은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당신에게 무엇이든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회사도, 제 몸도.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바쳐서라도 이 은혜를 갚고 싶었다. 남자는 그녀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차갑고도 슬픈 미소였다. 당신이 내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깊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를 이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당신의 집으로. 그의 말은 명령과도 같았다. 지혜는 그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녀는 그의 말에 복종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운명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그녀의 세상으로 초대했고 그 초대는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었다. 클럽 개인실의 문이 닫히자 바닥에 널브러진 백현의 부하들과 무너진 가구들 사이로 정적이 흘렀다. 이지혜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더러운 외모와는 달리 그의 눈은 깊고 맑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탐욕이나 욕망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평온함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를 만나고 거래를 해왔지만 그 어떤 남자에게서도 이런 종류의 힘과 아우라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돈, 명예, 그리고 권력은 백현의 폭력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를 구한 것은 이 남자의 순수한 힘이었다. 지혜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한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저를 구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제 회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몸도.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녀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지켜준 이 남자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행위이자 그를 자신의 옆에 두어 다시는 이런 위협을 당하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선택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힘을 소유하고 싶었다. 민주는 지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이 가진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제안이 거절될까 두려워하는 불안감도 섞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지혜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회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지혜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당신이 사는 곳에서 당신과 함께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필요할 때까지 이 모습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명령과도 같았다. 지혜는 그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의 조건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자신의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클럽을 나섰다. 클럽의 문이 닫히자 그들은 현실의 세계로 돌아왔다. 클럽의 경호원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백현의 부하들을 보고 경악했지만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쳤다. 그녀의 전용 리무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지혜를 보자마자 차 문을 열었지만 곧 그녀 옆에 서 있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낡고 더러운 옷은 최고급 리무진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다. 김 기사, 가세요. 지혜는 운전기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뒷좌석에 앉았다. 리무진의 푹신한 가죽 시트와 민준의 더러운 옷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차 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지혜는 민준에게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방금 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안정감에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지만 그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마치 거대한 성처럼 보이는 지혜의 저택이었다. 운전기사는 차 문을 열었고 저택의 정원사들과 경비원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지혜 옆에 서 있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지혜가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경멸이 가득했다. 지혜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며 민준에게 저택의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저택의 내부는 더욱 화려했다.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값비싼 예술품들이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이 모든 것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장식물에 불과했다. 그는 과거에 이보다 훨씬 더 화려한 곳에서 생활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그의 진정한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혜는 민준을 2층의 가장 넓은 방으로 안내했다. 여기서 머무르세요. 제 옷이 너무 크겠지만 깨끗한 옷을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씻으세요.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보답이었다. 그러나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거절은 지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의 도움을 거절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종하고 자신이 그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세계에 속해 있기를 거부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멸시하는 듯했다. 그는 지혜에게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인지 보여주었다. 민주는 조용히 창가에 앉았다. 그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지혜의 도움을 받아 도시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왔다. 이제 그는 그의 진짜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것이다. 그의 눈에는 백현이 가진 힘의 뿌리,
즉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부패한 세력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거렁뱅이가 아니었다. 그는 도시에 숨겨진 영웅이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전사였다. 그리고 그의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른 아침, 이지혜의 저택은 분주했다. 집사들과 하인들은 어젯밤 지혜가 데려온 낯선 존재에 대해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경멸이 가득했다. 지혜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며 민준이 머무는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에게 최신 유행의 명품 옷과 값비싼 시계, 그리고 고급 세면도구를 준비해 놓았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당신은 이런 곳에서 이대로 머물 수 없어요. 내 명예도 걸린 문제니까요. 지혜는 민준에게 그녀의 세계를 강요하고 있었다. 그녀의 방식은 그를 돈과 물질로 사려고 했던 처음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지혜가 가져온 옷과 물건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대로 있을 거라고. 그의 단호한 거절은 지혜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의 친절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도움을 받고 자신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르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돈과 권력, 명예를 멸시하는 것 같았다. 민주는 지혜의 저택에 머무르면서도 그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명상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다. 그는 값비싼 침대 대신 방 한쪽에 놓인 소파에서 잠을 잤고 지혜가 준비해준 고급 요리 대신 간단한 식사를 부탁했다. 그는 낮에는 정원을 거닐거나 조용히 앉아 책을 읽었다. 그는 마치 이 화려한 저택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가는 손님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늘 깨어 있었다. 그는 저택의 경비 시스템을 분석하고 하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지혜의 회사와 그녀의 사회관계에 대한 정보를 조용히 수집하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거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편 백현은 복수심에 불타 도시의 모든 뒷골목을 뒤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 거렁뱅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그놈의 정체를 알아내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 왜 감히 내 구역에 와서 내 얼굴에 먹칠을 했는지 내가 반드시 그놈을 찾아내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의 부하들은 도시의 모든 거지들과 노숙자들을 찾아다녔지만 민준에 대한 단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다고 보보고했다. 백현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방해했다. 백현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지혜의 회사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그는 지혜의 약점을 찾아내 다시 그녀를 협박할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을 무시한 거렁뱅이를 찾아내기 위해 지혜를 미끼로 사용하려 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증오와 광기만이 가득 차 있었다. 지혜는 민준이 자신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민준이 한 달 동안 그녀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 몰래 외출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미행했다. 민준이 도착한 곳은 도시의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낡은 담요와 빵을 들고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지혜는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생각했던 거렁뱅이나 자신의 보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은 왜 저의 도움을 거절하면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나요? 민주는 그녀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감사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지혜의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그녀는 자신의 보답이 얼마나 얄팍하고 물질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달았다. 지혜는 민준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것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문제였다. 그녀는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녀에게 간단하고 명확한 조언을 해주었다. 문제의 핵심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당신 회사의 재무팀장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를 조사해 보세요. 그의 조언은 너무나도 간단해서 지혜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그녀는 재무팀장을 조사했고 그가 백현의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혜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혜의 세계를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전략가였다. 그녀는 그제야 그가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존경심이 피어올랐다. 이지혜의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창밖의 화창한 날씨와 달리 그녀의 내면은 거센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의 회사는 보이지 않는 공격에 시달렸다. 인터넷 뉴스 매체와 소셜미디어에는 그녀의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거짓 정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지혜 대표, 회사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던데요. 불법적인 자금을 유용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미 그녀를 파멸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이 모든 것은 백현이 꾸민 일이었다. 그는 육체적인 폭력 대신 여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사용했다. 그의 부하들은 가짜 계정을 만들어 거짓 정보를 퍼뜨렸고 그와 결탁한 언론사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대중의 분노를 부추겼다. 백현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지혜,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다고 해도 너는 이 바닥의 게임을 모르는군. 여론이라는 이름의 폭탄은 너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는 그녀의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이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어두운 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혜는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탁월한 CEO였지만 이런 비열한 방식의 싸움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모두 왜곡되어 보도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느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녀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꼈다. 그때 그녀의 눈은 창밖을 향했다. 정원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옷은 여전히 낡고 더러웠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백현이 언론을 이용해 저희 회사를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책을 덮으며 말했다. 언론은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원합니다. 백현은 당신이 가진 진실 대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지혜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기다리세요. 그의 말은 모호했지만 지혜는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신뢰를 믿었다. 민주는 그날 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자신의 숨겨진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눈에는 백현이 이용한 모든 언론사와 사회관계망의 정보가 보였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백현이 심어놓은 거짓 정보의 출처를 찾아냈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백현이 이용하는 언론사의 내부 관계자에게 그 언론사의 비리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는 다른 언론사에게 백현과 결탁한 기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흘려주었다. 그는 사회관계망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던 계정들의 진짜 주인을 찾아내어 그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백현과 결탁했던 언론사와 기자들은 하루아침에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퍼뜨렸던 거짓 정보는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거짓임이 밝혀졌고 그녀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민준의 조언 덕분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방을 떠나고 없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조용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돕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감사나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를 돕고 그의 진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백현은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사무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누가 감히 내 계획을 망쳐.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 거렁뱅이와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업적인 방법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인 폭력과 협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업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 그 거렁뱅이 사이의 전쟁임을 선포했다. 백현의 사무실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다. 그의 거대한 미디어 네트워크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가 공들여 쌓아온 모든 부패한 관계들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는 자신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도대체 누가 감히 내 계획을 망쳐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는 말인가?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 거렁뱅이와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지만 그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 그는 분노와 광기에 휩싸여 자신의 부하들을 다그쳤다. 그놈을 찾아내 모든 곳을 뒤져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놈을 찾아내. 한편 지혜의 회사에는 평온함이 돌아왔다. 그녀는 민준이 조용히 뒤에서 도와준 덕분에 모든 위기를 극복했다. 그녀의 회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직원들은 그녀에게 감사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백현은 결코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는 사업적인 방법으로 실패하자 이제 더 위험하고 잔혹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위안과 동시에 깊은 의문을 남겼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민주는 백현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백현이 모든 것을 잃고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민준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백현이 반드시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백현이 가진 모든 증거와 정보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백현의 가장 가까운 부하들 중 2명, 즉 백현의 불법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자와 그의 비밀 금고의 열쇠를 가진 자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민주는 그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했다. 그는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 그들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했다. 민준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백현의 2 부하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마침내 서로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만났다. 민준은 그들의 만남을 미리 예측하고 그 장소에 숨어들었다. 그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백현의 범죄 기록이 담긴 장부를 확보했다. 그는 조용히 그 장부를 들고 사라졌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빠르고 부드러웠다. 그 2 부하는 서로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채 싸움을 벌였고 결국 서로에게 칼을 꽂았다. 민주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아무런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었다. 그날 밤, 백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 거렁뱅이 놈이 내 부하들을 이간질시켰다고 말도 안 돼. 감히 내게 이런 짓을.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인 폭력과 협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회사가 아니었다. 그는 지혜와 민준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그들을 영원히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복수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지혜의 회사 앞에서 그녀를 기다릴 것이라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지혜는 백현의 메시지를 보고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잔인함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늘리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민준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답을 찾고 싶었다. 민준 씨, 백현이 내일 아침 회사 앞에서 날 기다린대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일 아침에는 회사에 가지 마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명령과도 같았다. 지혜는 그의 말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신뢰에 의지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보았다. 민주는 그녀를 안심시킨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백현의 마지막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백현이 자신의 조직원들을 이끌고 지혜의 회사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민준이 원하던 것이었다. 그는 이제 백현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릴 완벽한 기회를 얻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백현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빛 속으로 걸어 나갈 것이다. 전장의 신은 마침내 그의 칼을 뽑을 준비를 마쳤다. 지혜는 민준의 충고를 듣고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2배로 늘리고 건물 전체의 보안을 강화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백현이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잔인함은 이미 뼛속까지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한 말, 회사에 가지 마세요 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외쳤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아침 9시, 백현이 10명 남짓한 험악한 남자들을 이끌고 그녀의 회사 건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거침없는 폭력성이 드러나 있었다. 그들은 경비원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백현은 지혜의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소리쳤다. 이지혜,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라. 지혜는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는 민준이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다. 백현은 민준을 보고 비웃었다. 하, 이 거렁뱅이 놈이 또 나타났군. 감히 내게 덤비려 하다니. 지난번 패배가 아직 부족했나 보군. 그는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내 놈을 산산조각 내서 이지혜의 발밑에 던져줄 것이다. 내 놈의 무덤은 여기다. 민준은 백현의 조롱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평온했지만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존재감은 더욱 커져갔다. 백현의 부하들이 일제히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체구와 흉기를 믿고 그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모두 허무하게 끝났다. 민준의 몸은 마치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그는 그들의 주먹과 발길질을 모두 피했고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쓰러뜨렸다. 그는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 그들의 동료들을 공격하게 만들었다. 그의 싸움 방식은 일반적인 싸움과는 달랐다. 그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사용하고 상대의 힘을 이용했다. 그는 그들의 관절을 비틀고 그들의 균형을 무너뜨려 그들을 쓰러뜨렸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무용 같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백현의 부하들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서로에게 상해를 입히며 바닥에 쓰러졌다. 백현은 공포에 질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가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를 전쟁의 신이라 불렀다. 지혜는 사무실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은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히 그녀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목숨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낡은 옷을 입고 더러운 얼굴을 하고 있을 때 그를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는지 떠올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있었다. 백현은 부하들이 모두 쓰러지자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민준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백현의 목을 잡고 그를 들어 올렸다. 당신은 나의 은인을 위협했고 그녀의 삶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백현은 그의 눈에서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이 남자가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민준에게 다가가 백현을 체포하려 했다. 그러나 민준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백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백현을 향해 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무시했던 사람의 손에 무너졌다는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경찰들은 민준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들은 그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힘에 굴복했다. 백현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지혜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빛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저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을 도와줄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모호했지만 지혜는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그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은인이자 그녀의 보호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언론사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찬 대형 기자회견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혜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며칠간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의 미래를 발표하려 했다. 그녀의 얼굴은 비록 피곤했지만 그 눈빛에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여러분, 최근 저희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공격은 그녀가 말을 시작하려 할 때 기자회견장의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백현이 10명 남짓한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연단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지혜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이지혜, 네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군. 나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네 회사는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기자회견장을 뒤흔들었다. 기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백현은 지혜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 포기각서에 서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겠다. 그의 눈은 승자의 자신감으로 번뜩였다. 그는 지혜가 자신의 위협에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모두가 그를 무시했다. 그들은 그가 백현의 새로운 부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연단에 다가가자 그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는 더 이상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깨끗하고 그의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세련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가 거렁뱅이였을 때와 똑같이 깊고 차가웠다. 그는 바로 김민준이었다. 백현은 민준을 보고 경악했다. 내 놈이 어떻게 여기에 감히?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백현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연단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갑자기 복잡한 도표와 숫자, 그리고 수많은 인물의 사진이 나타났다. 그 모든 것은 백현과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였다. 당신은 이 회사를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불법적인 자금은 바로 당신이 운영하는 비밀 계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의 손가락은 리모컨을 조작하며 백현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다. 그는 백현이 돈 세탁에 이용했던 모든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과 위치, 그리고 그와 결탁했던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그리고 당신이 이지혜 대표를 협박하기 위해 이용했던 모든 거짓 정보는 바로 당신이 운영하는 가짜 뉴스 매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민준의 말은 기자회견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백현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내 놈은 대체 누구야? 어떻게 이런 정보를? 그는 민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준은 조용히 그의 몸을 비틀어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민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움직이는 듯했다. 민준은 백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보기에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거렁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조사하고 있던 그 조직의 핵심 멤버입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백현의 영혼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이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민주는 그의 품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백현이 불법적으로 서명한 문서였다. 이것은 당신이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이지혜 대표의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경찰들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민준이 보낸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그들은 백현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백현은 저항하려 했지만 민준이 그를 조용히 제압했다. 백현은 민준을 향해 맹렬한 눈빛을 보냈다. 내 놈, 내가 반드시... 그의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민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다시는 태양을 볼 수 없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무시했던 사람의 손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혜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주려 했고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동정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얄팍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부끄러움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거렁뱅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그녀의 삶을 구원하고 그녀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백현은 경찰에 연행되었고 기자들은 마치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현장을 누비고 다녔다. 지혜는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을 향했다. 그의 깔끔한 슈트와 당당한 모습은 그녀가 알고 있던 거렁뱅이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힘과 아우라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그녀의 회사를 파멸해서 구해준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하게 굴었는지 떠올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리무진 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혜는 창밖을 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주려 했고 그에게 고급스러운 삶을 강요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얼마나 얕보았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꼈다. 그녀의 오만함과 무지가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저택에 도착하자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얄팍한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당신을 단지 제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위대한 힘을 보지 못하고 당신의 내면을 보지 못했어요. 당신에게 몸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던 저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에게 용서를 구했다. 민주는 그녀의 무릎을 꿇는 행동을 막았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내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에서 당신이 아는 방식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안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의 말은 지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거렁뱅이가 아닙니다. 나는 이 도시를 위협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백현은 그 조직의 중요한 일원이었고, 나는 그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조직의 표적이 되었고, 나는 당신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몸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당신에게서 그 어떤 탐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눈에서 두려움과 함께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여 당신의 옆에 머무르는 것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도 내가 나의 정체를 숨기고 당신의 세계에 스며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물질적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진정한 마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지혜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안겼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얄팍한 명예나 부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 남자,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보호해준 한 남자를 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날 밤, 지혜와 민주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였다. 지혜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하고 얄팍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겸손하고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지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옷을 입거나 값비싼 차를 타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더 이상 엄격한 상사가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하려는 동료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달았고, 이제는 겸손과 성실함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려 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다. 지혜는 더 이상 민준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고 자신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준 은인으로 여겼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고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려 했다. 그들은 이제 사업적인 파트너이자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연인이 되었다. 민주는 지혜에게 자신의 임무의 마지막 부분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백현이 파놓은 함정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완전히 뿌리 뽑는 일이었다. 그들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지혜는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 백현의 마지막 잔재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들이 숨겨놓은 불법적인 자금과 비밀 문서를 찾아내고 그것을 민준에게 넘겼다. 민준은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그들의 모든 범죄를 폭로했다. 지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지만 민준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용기는 당신의 재능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민준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백현의 남은 부하들이 그녀를 협박하려 할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는 내 회사를
정직과 정의로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백현의 부하들은 그녀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인함을 보았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백현의 부패한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모든 자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준의 임무는 완전히 끝났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의 곁에 머물렀다. 그는 그녀와 함께 그녀의 회사를 다시 세우고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도왔다. 지혜는 민준의 도움으로 회사를 정화하고 새로운 윤리 기준을 도입했다. 그녀는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그녀가 배운 교훈을 가르쳤다. 진정한 성공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겸손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정의롭게 일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직원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의 회사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강력한 회사로 성장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어요. 저는 당신에게 저의 몸을 바치겠다고 말했지만 당신은 저에게 저의 영혼을 돌려주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은인과 은혜를 입은 사람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민주는 더 이상 외로운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백현의 부패한 제국이 무너진 후 도시는 새로운 평화를 맞이했다. 그의 모든 범죄는 세상에 폭로되었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김민주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자 자신의 진짜 신분을 다시 숨겼다. 그는 더 이상 정부의 특수요원도 밤의 영웅도 아니었다. 그는 이지혜의 남편, 그리고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삶을 원하지 않았다. 민준과 지혜는 도시의 번화가를 떠나 한적한 교회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들의 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혜는 더 이상 명품 옷을 입거나 값비싼 보석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옷을 입고 직접 장을 보러 다니고 민준을 위해 요리를 했다. 그녀는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 즉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지혜의 회사를 도와주었지만 그는 더 이상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지혜는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백현의 남은 부하들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운 윤리 규범을 도입했다. 그녀의 회사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강력한 회사로 성장했다. 직원들은 그녀의 변화에 감동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녀의 성공은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윤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지혜는 함께 뜰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지혜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제 회사도, 제 삶도, 그리고 저의 영혼도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에게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되찾았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에게 길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은인과 은혜를 입은 사람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지혜는 민준이 그녀의 곁에 머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녀의 모든 것을 그에게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민준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저는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당신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게요. 민주는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나는 당신이 이 말을 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영웅적인 모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책을 읽었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있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거지 영웅의 전설을 잊지 않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민주는 더 이상 영웅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저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가장 강한 사람이었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그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위대한 희생과 한 여자의 뼈아픈 깨달음, 그리고 그들이 함께 찾아낸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